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꿈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두 분의 시장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업앤다운 어느 쪽이실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니, 업앤다운. 네, 이거 아닌가요? 네, 아니 임금님, 아니 왜 갑자기? 안 들라는데 저쪽에서 드시니까 이게 뭐 들어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냥 이거 업앤다운 하지 말까요? 그냥 OX로 할까요? 그게 더 합의를 하죠. 깔끔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딱히 뭐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시장 의견 확인해봤고요. 두 분 모두 업에 대한 의견. 임고모님, 오늘 우리가 뭐 주말 잘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좀 시원한 상승 기대하고 계신 거죠? 아니 뭐 그 시원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시원하지는 지금 않아요? 장을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어 네. 보여요. 지금 뭐 미국장도 뭐 S&P 500 지수가 뭐 최고점을 돌파했다 그러고 뭐 나스닥도 최고점이에요. 그보다 더 큰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가장 높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저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68%가 올랐어요. 비슷한 시기에 엔비디아는 거의 4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차피 지금 그거랑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이제 올라갔다고 빠지게 좀 다시 뭐 조정받는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장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FOMC 다음 주 FOMC 열리죠. 6월 FOMC 올리는데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다가 조금씩 좀 조정이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서 만약에 올린다면은 이거는 악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금리 차이가 우리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거의 1.75%포인트예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쉽게 지금 금리를 못 올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올리는 게 워낙 대출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여신금리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억지로 막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많이 우리 차이가 많이 나면 돈이 많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음 주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크게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섹터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방어적인 성격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에서 특히나 최근 강세를 보였었던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늘은 엔터주의 강세도 좀 눈에 띄고 있고 LG화학을 비롯한 화학주의 강세, 오늘 또 자동차주 할 것 없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오르는 시장에 있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상승의 주요 포인트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잘 넘어갔으니까 네. 선물 옵션 동시일 만기일 잘 넘어갔으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좀 팔았죠. 네. 그 이번 주에 크게 매도 물량 나오는 거 없이 다시 매수로 돌아간다. 뭐 이상 없죠. 예, 네. 지금 발동건 이상 없을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가 지금 마음이 급한 쪽이 기관입니다. 왜 급해요? 안 샀으니까요. 아, 그렇게 좀 사라고 얘기를 드려도 기관 쪽에서는 얘기하셨어요? 기관한테? 항상 얘기는 합니다. 네. 이 매겨 방송을 통해서도 기관 이게 사라. 꼭 좀 하자라고 아. 하더라도 귀등으로 들려 흘려듣더니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수익률 게임의 어떤 단초를 기관들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못 따라갔지만 뒤늦게라도 뭔가를 할 게 없을까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만큼 저희는 이를 충분히 이용하게 되면 또 따뜻한 날씨에 따뜻한 계좌 같이 따뜻해지시죠. 네. 네. 여름은 이제 따뜻보다는 약간 뜨거워지는 계절이니까 시장이 좀 부근부근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두 분 모두 업의견 주셨고요. 시장 빨간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 빨간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섹터를 먼저 볼지 자, 첫 번째로는 엔터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쉬어갔었던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보시는 엔터주에 대한 의견 팻말로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오 의견. 얼굴 진짜 작으시네요. 팻말이 얼굴 가려져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임고은님 먼저 엔터주 좋게 보는 건 사실 이전에 저희가 엔터 관련해서 특집 이야기했을 때 임고은님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엔터주 오늘 이렇게 급작스러운 반등을 보이는 데는 뭔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엔터주가 오르는 종목은 올랐고 네. 안 오른 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JYP나 YG는 올랐는데 SM은 뭐 저 경영권 다툼 이후에 휴유증 보이고 있는 네. 것 같고 하이브는 이제 BTS 이후에 뭐가 있겠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면서 좀 조정을 좀 보였는데 오늘 저 리포트가 일제히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하이브를 가장 선도주로 하면서 탑픽으로. 탑픽으로 꼽으면서 아마 나왔던 게 가장 오늘 그 지수가 섹터별로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적이 1분기에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쵸. JYP가 또 상당히 크게 나 있고 YG는 더 크게 나왔어 1분기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런 쪽에 하나의 모멘텀 그다음에 최근에 리포트 나오면은 그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영향 그리고 향후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한한령 때문에 중국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이제 구조적인 상승세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체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한한령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풀린다 그러면은 아주 더 빠르게 올라갈 텐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그 엔터사에서 뭐 미국에서 새로 이제 걸그룹 나오는 이제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내용을 담으면서 그쪽 업체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엔터주가 사실 그동안에도 뜨거웠지만 한번 오르기 불붙기 시작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내는 섹터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뭐 여건들을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쭉 훑어가겠습니다. 네, 레몬 하나씩. 엔터 리서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JYP 지금 스트레이키즈 초동 판매가 461만 장. 네. 예, 사상 최대 초동 판매로는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BTS 이제 저희가 스트레이키즈가 그럴 정도까지 몰랐는데 이번 노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주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원래 보이그룹은 좀 멀리 하려고 걸그룹 하는데 좋아하시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그쵸. 직업상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었던 네. 것 같은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 5위 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이런 쪽에서 그러면 아유 많이 올랐으니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총이 4조 6천억 이제 4조 5천억이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 성과되고 가게 되면 시총 4조 6천억 약 한 선행 PER 27배, 28배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은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이브입니다. 오늘 또 폭발합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오늘 요즘 나왔던 모이넥스트 도어 이쪽이 BND 이쪽이 미국 쪽에서 K-팝 전문을 하는 쪽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기대감이 또 커지겠죠. 그래서 BTS 일단 쉬어도 예, 좀 천천히 할까요? 아니요, 그게 네. 아니고 사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넥스트 모이넥스트 도어. 보이 넥스트 도어. 예. 아, 그 옆집 오빠. 그 예, 그렇죠. 옆집 오빠죠. 옆집 오빠. 옆집 아저씨. 옆집. 네, 옆집 그걸 오빠. 이제 안에 부조해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무슨 팀이라고 하면서 예. 다들 네. 좀 이렇게 뒤숭숭해져가지고. 제가 좀 코즈엔터라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우리 자이코, 네. 지코가 이제 지코. 예 하시는 그 쪽인데 네. 당연히 지코면은 먹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로 YG엔터입니다. 아니 왜 YG엔터가 밀리지라고 하셨는데 우리 GD 형님이 아, 우리 GD가. 예 계약 만료로 약간 좀 뜬 상태죠. 근데 죄송하지만 예 언제적 빅뱅입니까? 예, 뭐라고요? 아유 깜짝이야. 예. 보이그룹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GD 사랑합니다. 예, 뭐 많이 사랑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또 앞을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다가오는 베이비 몬스터 언니들 네, 이쪽을 봤을 때 그쵸. 로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참 활동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이게 다 잘하시죠? 엔터 리서치. 예,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요. 또 네. 마지막으로 SM이 있는데 SM이 이번에 첸백 씨, 그 백호 맞아요. 시우민 문제가 있었죠. 쪽에 대해서 얘기가 재계약. 나왔었는데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계약 조건 쪽에서 너무 잠기니까 이거 가지고 좀 계약 조건을 변경하자는 얘기 때문에 이번에 뮤직비디오 그대로 찍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려움들보다는 아마 한 여름쯤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데뷔하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밖에 또 NCT는 이번에도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눌린 가격들은 관심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DOU. 너무 이때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JYP가 어떤 플랫폼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DOU가 좀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JYP가 갖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과 따로 할 리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없다는 쪽에서 반발력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엔터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일단 뭐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있다고 또 우리 엔터 관련한 전문 또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대할 만한 기업들이 참 많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어지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 한미약품의 주가 움직임을 계속 지켜봤는데 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 먼저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오 의견 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노리지 마세요. 얼굴 이렇게 가려지는. 우리 임고모님도 가려지시잖아요. 이 팻말이 사실 적지 않은 크기라서. 예, 네. 뭐 원근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도 모두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시는데 사실 대형주 제약바이오 이야기와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임고모님은 최근 뭐 어떤 기업의 뉴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지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상당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다가 네. 그다음에 계속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고생을 하고 2차 전지에 눌리고 튀어나오는 섹터마다 해서 거의 네. 제약바이오는 재미를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 되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쪽으로 다시 옮겨간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계약을 하나 했어요. 5,350억짜리 계약을 화이자 아일랜드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금액이 작년 매출이 한 3조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단일 계약으로 5,300억이라면 상당히 큰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약이 이제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그런 쪽 대형주 쪽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SK바이오 그다음에 가장 파이프라인을 크게 갖고 있는 한미약품 이런 쪽의 큰 대형사들의 제약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계속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 또 호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ADC라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3세대 그 생산 위탁 생산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스위스의 아라리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걸 개발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인수해 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돌리는데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진짜 전 세계의 가장 큰 그 위탁 생산업체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쪽이라면은 그거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얘가 그 삼바가 이제 깃발을 꽂고 나가면은 다른 대형사 업체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해서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특징적으로 현대바이오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현대바이오는 아주 소형사인데 이게 현대그룹권 맞는데 거기하고는 지분은 이제 상당히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관계는 있는데 이게 그 코로나19의 거의 유일한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2차까지 성공을 하고 네. 3차 들어가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에서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기술 수출할 수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해서 오늘 아마 그런 쪽에서 한번 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장 1.78%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저 예전에 그 삼바 하면서 정말 주가 잘 올랐던 그 시기에 불려졌던 그 애칭을 다시 한번 또 외치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오 의견은 제약바이오 어느 좀 이슈에 주목을 하셔서 오를 주신 걸까요? 네, 이번에 에스코 아스코 아마쾌. 네, 예.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열렬하게 바라봤던 쪽이 ADC라고 합니다. ADC. 예, 항체 약물 전달 물질에 대해서 기존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유방암 쪽이었는데 고형암 쪽으로 확대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밝혀지면서 거기서 나왔던 게 항체 링크 페이로드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네요. 보다가 덮고 잤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 근데 이 기술을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적합한 표적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상황들이 삼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ADC가 가장 많이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 전용 공장을 이번에 신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던 앞서 고모님 말씀하셨던 그 계약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쪽이 많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ADC 쪽에서 성과 내고 마일스톤 받는 회사는 레고캠 바이오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좀 묵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작은 회사는 뭐 에이비온 이런 쪽도 있는데 이쪽은 그쪽이 하나의 또 섹터고 관찰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관심 있는 쪽은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오히려 AI를 접목한 또 바이오 쪽, 의료 쪽 이쪽에서 최근에 또 성과 냈던 뷰노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쪽 아마 꾸준하게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게 FDA에서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딥카스 네.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그 뷰노에서 밝히고 있는 브레인 관련된 쪽에 뇌 영상 관련된 찍는 부분들이 일본 수출로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단기 눌림목 찾아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이다. 지금까지는 눈이 살짝 뷰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의료기기 쪽에서는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임용기기도 있겠지만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임플란트 쪽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보톡스 쪽 이쪽 메디톡스가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악재 나왔지만 이겨낼 것이다. 네. 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뷰노, 그러니까 큰 종목을 바라봐도 되고 이게 최근에 이슈를 만들고 있는 AI 의료 관련해서도 상승세를 최근에도 이어왔지만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뷰노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뭘까요? 전자결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애플이 현대카드만 됐었던 전자결제 시스템을 애플페이, 근데 이제는 더 많은 카드사들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삼성페이를 쓰고 있는데 애플도 이전에 썼던 터라 요거 옮기면은 나도 애플페이 쓰고 싶다 했는데 현대카드가 없었거든요. 너무나 큰 호재인 것 같은데 전자결제 관련된 시장에는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두 분의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들의 의견, 팻말 들어주시죠. 네. 자, 엇갈렸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엇갈려서 두 분이 이제 같이 난타전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인사했고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난타전이야? 하는데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면은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할 수 있는 게 이 내부자들 컨셉인데 다들 양반이시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오 의견 주셨으니까 전자결제 어느 쪽이 좋을까요? 전자결제 최근에 어제 그제 계속 네. 올랐으니까 조정은 분명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건데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지금 애플페이가 지금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책이에요. 0.15%인가 수수료를 받겠다는데 지금 삼성페이는 받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페이도 이제 받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으로서는 좋은 기회죠. 그동안 그냥 제공을 했는데 애플이 들어오면서 경쟁 상황에서 지분을 좀 뺏길 수는 있지만은 수수료를 받으니까 명분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다면 실적에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전자결제 쪽에서도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계속 거래 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 수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빠르게 오르는 게 이제 한국 정보통신, 이론 이런 쪽에 지금 먼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은 조금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들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면 따라올 것 같아요. 하지만은 최근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섹터나 업종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 그냥 올라가지고 다른 종목 조금 따라오다가 다시 밀리는, 그러니까 빠질 때는 같이 더 밀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 몇 개를 잡고 가는 게 더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강한 종목에 2개 하고 그러고 애플 X사리 1차 공급사를 인수했던 그 하이크 코리아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는 현재 조정은 이틀 3일 상승의 조정은 보이겠지만은 상승세는 이어지겠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네.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X 의견을 주시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 의견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왜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애플페이가 지금까지 한 0.15 수수료 부과했다고 그래서
그럼 거의 중간에 연결된 이제 벤사들 전자결제 관련된 또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못 높입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삼성이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한다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결제사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긴 하지만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더 커질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네. 게다가 또 이거는 또 이게 앞으로 그 금액수가 커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쓰죠. 지금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는 탓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래도 그나마 소비자 심리지수 보니까 이번에 다시 9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애플페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유통 쪽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성과 잘 나고 있거든요. 특히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많이 내수 소비 심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선방하고 있고 게다가 또 의류 쪽도 나오는 데이터 보게 되면 그래도 완전 꺾인 지표가 안 나오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쳐졌던 의류나 아니면 뭐 소비 관련된 이런 백화점 쪽의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도 이만큼 높은데 그런 걸 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라는 쪽에서 이쪽은 아직은 세부적으로 접근하기는 그냥 테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히든 섹터를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인성이 꼬무님의 히든 섹터 뭘까요? 뭐 히든 섹터까지는 아직 없는 너무 것 거창한가요? 같아요. 예, 네. 그러고 오늘 저는 언급하지 않은 섹터 중에서 예, 2차 관심 전지를 가져볼? 좀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오늘도 전지가 좋죠. 올해 쉬었기 때문에 쉬었다 올라가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는 향후에 자동차 판매량이 늘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이제 그 에코프로가 지금 먼저 올라가면서 62동 평균 딱 마주치면서 올라갔거든요. 상당히 모양새를 좋게 올라갔고 그 전에는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어차피 그 현대차의 지분, 그러니까 전기차 지분이 6.2에서 4.4%로 좀 하락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상승할 쪽으로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BYD나 이런 게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성장성이. 그래서 그쪽을 따라가는 쪽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납품 회사들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같은 거는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 BM이 1위고 에코가 2위예요. 45조예요. 네. 이게 현대차 단일 종목보다도 시총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차피 성장성이 상당히 있고 올해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전혀 안 올랐다가 한 번에 올해 초부터 포텐이 터지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다면은 어느 정도 주종받고는 또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은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고점에 대해서 좀 부담감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점까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서 좀 횡보를 하다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상승 2차전지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치고 받는 매매에서는 에코프로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는 김민수 대표의 히든 섹터는 뭘까요? 네, 뷰리. 뷰티. 네, 임용기기 쪽인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너무 잘 가요. 네, 잘 가는데 후발주자들 잘 보자라는 네.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루트로닉이 한행컴퍼니로 넘어갔습니다. 예, 기대하던 부분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만큼 벌써 EU플로우 그리고 또 루트로닉 이런 것처럼 의료기기 쪽에서 M&A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싸고 앞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임용기기 업체들의 변화들 계속 지켜보시되 좀 늦게 가고 있는 쪽이 하이로닉 같습니다. 오늘 언제 이렇게 올랐죠? 네, 들어올 때만 해도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네요. 네, 전고점 돌파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고. 다음 단계 쪽으로는 꾸준히 부각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네. 약간 이슈가 있어서 못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변화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루다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1분기 실적 못 나오다 보니까 많이 위축됐는데 신제품 나오고 그에 따른 성과 하반기에 집중된다 그러면 똑같이 직전 고점 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자들의 네. 다음 변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든 섹터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 미용 기계까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내부자들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꼬문 뇌물 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